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 요코베이. 선발 투수 요미우리 야마사키 이오리 6승 2패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니포넴과 홈경기에서 5이닝 4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야마사키는 앞선 교류전 17이닝 1실점에 호조가 단숨에 깨져버렸다. 문제는 한번 부진하면 그 흐름이 다음 경기까지는 가는 약점이 있는데 금년 띠네 상대 15이닝 무실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요코베이 앤서니 K 5승 4패 시즌 6승에 도전한다. 20일 치바 롯데와 홈경기에서 6이닝 4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K는 교류전 2경기 연속 6이닝 4실점 연패라는 성적표를 안아든 바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 리그전은 한 줄기 광명과도 같은데 돔 구장에서 기복이 심하다는 변수가 있다. 불펜진 요미우리 교류전에서 방어율은 2.63. 교류전에서 부진했던 요미우리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역시 불펜이었다. 타이세이와 마르티네즈로 이어지는 승리조 불펜은 리그 최고 레벨.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다. 요코베이 교류전에서의 불펜은 리그전에 비해 조금 좋지 않은 편이다. 물론 이세, 윅, 이리에로 이어지는 승리조 라인은 충실히 제 몫을 해주긴 했지만 그 외에 투수들이 부진했다. 허리가 약하다는 문제는 고쳐야 한다. 타격 요미우리 교류전 팀 타율은 뒤에서 두 번째. 그리고 교류전 득점 11위. 이번 교류전은 요미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이었다. 특히 홈경기에서 타격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교류전 내내 오카모토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다. 요코베이 교류전에서 53득점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205의 팀 타율은 교류전 꼴찌. 즉 홈런에 의한 득점이 많았는데 이 점이 리그전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이 될 듯. 강력한 상위 타선은 차라리 리그전에 더 나을지도 모른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 모두 교류전은 잊고 싶은 기억이 많은 편이다. 이번 경기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시리즈뿐만 아니라 향후 올스타전까지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양 팀의 타격은 모두 좋다고 하기 어렵고 불펜도 막상막하. 그러나 야마사키는 한번 무너지면 다음 경기까지는 여파가 가는 반면 앤서니 K는 오히려 리그전이 반가울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베이 스타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대 요코베이 승리.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한신. 선발 투수 야쿠르트 피터 램버트 1승 6패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라쿠텐과 홈경기에서 4.2이닝 5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램버트는 역시 홈에선 기복이 심한 투수라는 걸 다시금 보여준 바 있다. 이번 경기 역시 홈이라는 건 아무래도 램버트에겐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신 무라카미 쇼키 7승 2패 시즌 8승에 도전한다. 20일 소프트뱅크와 홈경기에서 8이닝 5안타 1실점에 호투를 보여준 무라카미는 역시 홈에선 강한 투수라는 걸 증명해 보였다. 반면 원정 투구는 조금 아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6에서 7이닝 2에서 3실점은 기대할 수 있는 투수다. 불펜진 야쿠르트 교류전에서의 불펜은 리그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마무리 이시야마 다이치가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이제 선발들이 더 힘을 내줘야 한다. 한신이 교류전에서 8위로 밀린 가장 큰 이유는 불펜의 붕괴였다. 리그전에서 팀 방어율 한 점대를 기록하던 불펜이 교류전에선 무려 2.70을 넘어가 버렸다. 특히 승리조가 흔들렸는데 이 문제를 리그전에서 고치느냐가 관건이다. 타격 야쿠르트 교류전 꼴찌가 되게 한결정적 요인 중 하나. 53득점은 나쁘지 않았지만 229의 팀 타율은 뒤에서 새는 게 빨랐다. 홈런은 적당히 나온 게 다행. 원정에서 타격이 좋지 않고 홈에서 좋았는데 리그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신 교류전에서 58득점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한신의 교류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적 찬스에서 무너진 모습이 나온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리그전에서의 원정은 이야기가 조금 다를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쿠르트는 교류전에서도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 현재의 타격으론 무라카미 공략이 홈런 외엔 불가능할 정도다. 물론 램버트의 기복이 변수이긴 한데 타선의 차이가 너무 크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대2 한신 승리. 세 번째 경기, 주니치 대 히로시마. 선발 투수 주니치 오노 유다이 2승 3패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0일 니포넴과 홈경기에서 7이닝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한 오노는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지금의 오노는 역시 반테린 돔의 오노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로 홈에선 강점이 있는 편이다. 히로시마 모리시타 마사토 5승 6패 시즌 6승에 도전한다. 20일 라쿠텐과 홈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모리시타는 여전히 교류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시즌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6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돔 구장 강점은 확실한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불펜진
주니치 리그전에 비해 교류전에서의 불펜 운영은 조금 더 나았던 편이다.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홈 경기 버프는 무시할 수 없었다. 무적의 마무리 마츠야마 시냐의 존재가 너무나도 컸다. 문제는 역시 파레다. 히로시마 리그전에서 그나마 살아나는 듯 했던 불펜은 교류전에서 박살이 났다. 교류전에서 불펜 방어율은 무려 4점대 중반. 리그전으로 복귀하면서 얼마나 복구가 되느냐가 관건이다. 더블 스토퍼는 아직 무리가 있는 느낌이 든다. 타격. 주니치 리그전에 비해 교류전 타격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홈경기 득점력은 이전보다 좋아진 편. 그렇지만 홈경기 장타력 부재는 여전하고 좌완 투수만 나오면 그대로 침묵해버리는 문제도 여전하다. 히로시마가 센트럴리그 팀 중 유일하게 교류전 승률 5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교류전 득점 2위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타격 하나는 좋았던 편이다. 그러나 홈과 원정의 괴리가 컸기 때문에 리그전에서도 이 문제 극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노와 모리시타 모두 반테린 돔이라는 전제에선 쾌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들이다. 결국 승부 포인트는 후반. 그렇지만 불펜의 힘은 주니치가 더 나은 편이고 홈이라는 버프도 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주니치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2대1 주니치 승리.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세이부 대 니포넴. 선발 투수. 세이부 이마이 타치야 6승 2패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7일 디너원정에서 2안타 17삼진 완봉승을 거둔 이마이는 2025 최고의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원래 홈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고 니포넴에게도 극도로 강한 투수라는 점은 최대의 강점이다. 니포넴 이토 히로미 7승 4패 시즌 8승에 도전한다. 20일 주니치 원정에서 완타 완봉승을 거둔 이토는 역시 부진 뒤에 쾌투는 예약임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시즌 세이브 상대로 첫 등판인데 돔 구장에서 조금 기복이 있는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불펜진. 세이브 리그전에서 조금씩 살아나던 불펜은 교류전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몫을 해냈다. 특히 마무리 타이라 카이마의 퍼포먼스 레벨이 올라왔다는 게 포인트. 문제는 카이노와 윈젠터의 기복이 심해졌다는 점이다. 니포넴 리그전보다 교류전에서의 투구가 더 좋았던 불펜은 안정감도 나쁘지 않았다. 교류전 들어서 야나가와가 마무리를 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보였다는 게 포인트. 전 투수의 승리조화라는 꿈은 여전해 보인다. 타격. 세이브 교류전에서도 방패로 두들기는 야구는 변하지 않은 편. 교류전 득점 꼴찌가 그것을 증명한다. 홈이라고 해도 리그전에서 득점력이 살아날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 꽤 피곤할 것이다. 니포넴 이번 교류전에서 득점력 자체는 꾸준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미지타니와 키오미야의 페이스가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홈런에 의존하는 타격 스타일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니포넴은 교류전 2위로 리그 1위를 굳건히 했다. 그러나 서서히 힘들어져가는 게 보일 정도. 이마이는 홈에서 절대적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니포넴 상대로도 강한 투수다. 물론 이토의 투구 역시 훌륭하지만 딱 한 발이 모자르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2대1 세이브 승리. 다섯 번째 경기. 치바 롯데 대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치바 롯데 타네이치 아츠키 2승 4패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한신 원정에서 6.2이닝 2실점에 투구로 패배를 당한 타네이치는 타선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는 편이다. 교류전에서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소프트뱅크 상대로 원정에서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소프트뱅크 리반 모이네로 6승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0일 한신 원정에서 6이닝 8안타 1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모이네로는 괴물같은 교류전 호투의 페이스에 브레이크가 걸린 바 있다. 금년 치바 롯데 상대로 첫 등판인데 작년 조조 마린에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QS 플러스 이상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펜진. 치바 롯데 리그전에서 기복이 심했던 불펜은 교류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차이는 마무리가 스즈키 쇼타에서 나카모리 슌스케로 바뀌었다는 점일 듯. 이 점은 남은 리그전의 변수가 될 것이다. 소프트뱅크 전체적으로 교류전에서의 불펜 운영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편이었다. 특히 마무리를 오스나에서 스기야마로 바꾼 게 중요 포인트. 그리고 스기야마는 잘 해주고 있다. 승리조는 강한 만큼 허리가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타격.
치바 롯데 교류전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치바 롯데의 타선은 한 번 터지면 무섭게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원정에 비해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이번 시리즈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 단, 외인 타자들의 부활이 필수적이다. 소프트뱅크 교류전 우승을 이끌어낸 타선은 장타와 스피드, 단타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류전 MVP 야나기마치 타츠로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타자들의 페이스가 올라오는 중. 다만 홈런포의 부재가 아쉽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류전 우승. 이걸로 소프트뱅크는 기세를 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최근 치바 롯데가 홈에서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상대는 다름 아닌 모이네로다. 거기에 타네이치의 투구는 기복이 심하다는 변수가 있고 최근 불펜의 안정감도 떨어지는 편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대2 소프트뱅크 승리. 여섯 번째 경기. 오릭스 대 라쿠텐. 선발 투수. 오릭스 쿠리알은 5승 4패 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주니치 원정에서 4이닝 4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쿠리는 교류전에서 투구에 기복이 심한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시즌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야간 경기에서의 기복을 줄여야 한다. 라쿠텐 하야카와 타카이사 2승 5패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0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7.1이닝 무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야카와는 한 달여 만에 복귀전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오릭스 상대로 홈에선 부진했지만 원정 투구는 좋은 편이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불펜진. 오릭스 리그전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오릭스의 불펜은 리그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확히 말하면 마무리 안드레스 마차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투수는 전체적으로 흔들렸다는 이야기. 리그전도 이 점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쿠텐 리그전에서 조금씩 살아나던 불펜은 교류전에서도 어느 정도도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리모토의 마무리 복귀는 현재까진 아슬아슬한 모습. 일단 이탈한 스즈키 소라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타격. 오릭스 교류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타선은 우타자들의 기복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좌완 상대로 은근히 약했던 반면 우완 투수 상대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게 포인트. 게다가 홈이라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라쿠텐 교류전에서 라쿠텐의 타격은 좋다고 할 수 없는 편이었다. 그나마 홈에 비해 원정 득점력이 낮다는 점은 다행이었지만 7연승이 끝난 뒤부터의 타격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가는 편이었다. 이번 원정 타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팀의 선발 투수들은 이번 경기에선 거의 막상막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승부는 7회 이후가 될 듯. 하지만 불펜에 있어선 오릭스의 최근 운영이 좋지 않은 편인 반면 라쿠텐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대2 라쿠텐 승리.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